자, 힐링 브러쉬를 좀 열어주세요. 자, 이 힐링 브러쉬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예, 이름이 힐링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힐링 브러쉬.jpg 실전 포토샵 폴더에 있죠? 파일에 오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실전 포토샵 폴더 안에 있어요. 여기서 이 가죽 지갑 모양 있죠? 힐링 브러쉬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열어주시면 돼요. 브러쉬 부분에 여기 로고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들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찍었는데 막상 돈을 들여 찍고 나서 보니까 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빨리 고쳐야지, 그쵸? 그게 이 힐링 브러쉬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일곱 번째 부분에 보시면 여기 스팟 힐링 브러쉬랑 힐링 브러쉬 툴 요거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두 줄 두 줄로 배열을 했다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쯤에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힐링 브러쉬 툴을 골라주세요. 밴드 모양으로 돼 있죠? 자, 요걸 고르고 그냥 찍으면 이렇게 에러가 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트 클릭을 해서 정의를 해라. 내가 복사할 부분을,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 복사할 부분을 정의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깨끗한 질감 부분을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좀 해주세요. 클릭 하고 얘를 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채우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Alt를 누르면서 깨끗한 질감을 찍고 끌어요. 그러면 혹시 아까 Alt 눌렀던 부분에 플러스 표시 따라다니는 거 보여요? 그 부분의 질감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죠? 네, 모두들 잘 해주셨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은 이 정도 일단 보고 닫도록 할게요. 이게 동그란 게 또 있잖아요.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다른 툴을 누르면 돼요. 이동 툴 누를까요? 그러니까 얘를 뭐 없앤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툴이 하나는 골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툴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자, 힐링 브러쉬는 보았고요. 이번에는요. 얘는 닫고 이번에는 뭘 가져올 거냐면 밑에 보시면 전지현 보정전 있어요.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 보정전 사진에서 잡티를 없애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지현 보정전. 그러니까 메이크업 안 한 사진. 자, 이렇게 보면은 김이랑 잡티가 조금 보여요. 많아요? 많은 거였나? 예, 어쨌든 뭐 많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깔끔하게 보정을 해주려고요. 자, 아까 전에 여기 힐링 브러쉬로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걸로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자잘자잘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걸 써볼게요. 힐링 브러쉬랑 스팟 힐링은 어떤 차이냐면 얘는 정점을 직접 찍어서 그 부분을 질감을 복사하겠다를 정의를 하는 거지만 스팟 힐링 브러쉬는요. 브러쉬가 있죠. 이 브러쉬 주위의 질감으로 채우겠다예요. 자,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정점을 지울 거면 이 정점 근처에 질감으로 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찍거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장난 아니네. 브러쉬 크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거니까 요거를 맞춰가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검은색이 나왔는데 하얘더니 얘가 왜 이렇게 꺼내졌죠? 까매졌다고요? 거기 부위마다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색깔을 예를 들면 처음에 누른 게 샘플 지점이니까 그
다른 색깔이 좀 다른 부분에 샘플을 또 힐링 브러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스파틸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파틸링은 이 브러쉬 근처 있죠. 동그라미면 이 동그라미 근처에 질감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름도 있네요. 목에 주름도 이렇게. F12는 완전 망쳤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거. 진짜 얼굴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얼굴이에요? 그럼 가짜 얼굴일까요? 네, 화장품이 좋다란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피부가 원래 좋다란 생각이 드는 건가요? 개인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시술하고 깨끗해졌지. 장난 아니네. 아마 예전에 얼굴이긴 할 거예요. 지금 얼굴은 아니고요. 좀 한참 처녀 시절 무렵.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 더 나아졌어요. 당연하지. 이거는 나이 어렸을 때네. 네, 어렸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였는가. 자, 전지현 씨가 이제 얼굴 피부가 좀 깔끔해졌죠. 자, 그래서 스파틀링 같은 경우는 보통 점이나 어떤 잡티, 주름 이런 것들 제거하실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엄청 쓰죠. 그리고 성형외과 광고에도 엄청 쓰여요. 비포 애프터. 예, 진짜인 경우도 있겠지만 가짜인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 아, 뽀샵을 했고 뽀샵 전 뽀샵 후구나 이렇게 보일 때들도 꽤 많아서. 자, 어찌됐건 간에 스파틀링 우리 살짝 보았고요. 요거 본 김에 기왕에 전지현 씨 얼굴을 조금 고쳐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에 블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블러는 뭐냐면 묽게 하는 거예요. 약간 피부 질감이 나오면 거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묽게 해주면은 물광 같은 느낌이 납니다. 다만 스트렝스가 너무 강하면 너무 흐려 보여요. 이 스트렝스가 뭐냐면은 강하기 정도. 그래서 이걸 약간만 살짝만 주시고 문질러 주면은 피부 질감이 부드럽게 표시가 되다 보니 모공이 잘 안 보이고 꿀광 피부, 물광 피부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조금 보정해서 이미 이쁘게 수정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단은 모공이 안 보이니까 더 피부가 좋아 보이고 광채가 나 보이긴 하죠. 그 대신 포인트는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얘기해 보죠. 자, 여기서는 샤프는 뭐냐면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매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빼준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요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닷지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닷지는 뭐냐면 밝게 하는 거예요. 자, 브러쉬 크기는 적절히 조절하시고 여기서도 익스포셔가 너무 강하면 안 좋아요. 적당하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세요. 그러면은 밝아져서 보이니까 더 피부톤이 잘 나타나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줄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머는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왜?
번은 우리가 쉐딩 효과 준다고 하죠. 턱 깎는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쉐딩을 주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입체감 있는 그런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희한해, 그죠? 미세하게 줘야죠. 이걸 급히 주면은 태워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안 되고 살짝 미세하게 줘야 돼요. 익스포션은 낮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죠. 예전에 뭐 나 혼자 산다였던가요? 박나래 씨도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쉐딩을 해서 묵을 만들대요. 아, 맞아. 네. 잘하지. 걔는 잘해요. 걔 엄청 잘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스펀지 툴을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스펀지는 뭐냐면요, 채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모드에 따라 다른데 세츄레이트는 채도 증가, 디세츄레이트는 채도 감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도 증가 모드로 놓고 플로우 값이 너무 높지 않도록 약간만 낮춰놓고 문질러 주시면요, 입술이 조금 더 빨갛게 또는 볼을 조금 더 생기 있게 만들 수도 있죠. 이 세츄레이트라는 게 채도 증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과하게 주겠다. 어떻게 되냐면요, 뭐 홍조도 아니고 태워 먹은 것도 아니고, 그쵸?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주시면 돼요. 자, 디세츄레이트는 뭐냐면 채도 감소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애 그냥 흑백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든지 할 때 가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세츄레이트는 채도 감소, 세츄레이트는 채도 증가. 이해되셨죠? 이쪽에 있는 이 메뉴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닷지는 밝게 하는 거, 번은 어둡게 하는 거, 지금 이용한 건 스펀지인데 스펀지는 채도 증가 또는 감소예요. 스펀지 없는데. 없을 리가요. 어디 있어? 찾아드릴게요. F12번을 누르면 얘가 리버트가 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전으로 돌리는 거는 윈도우에 보시면은 히스토리라는 팔레트에서 이전으로 돌리거든요. 아까 리버트가 F10이에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 자, 여기 히스토리라는, 윈도우에 히스토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모든 걸 다 기록하진 못하고요. 한 15단계 정도 기록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망해먹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야 되죠? 어? 윈도우에서 윈도우의 히스토리요. 윈도우의 히스토리. 여기서 요 메뉴 나오면 이전 걸로 가면 되잖아요. 자, 어느 부분을 망해먹었어요. 그러면은 만약 내가 이 부분만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부분에 브러쉬 옆에 이렇게 화살표 달려있는 애 있을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 브러쉬인데 이전으로 돌려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문지르는 부분은 원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내가 문질러서 이렇게 살리는 부분만 다시 제일 처음 상태 원본으로 돌아가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러쉬에 뭐를 선택해야 돼? 패턴 스탬프? 요거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 예. 이거에 어떤 거 얘기되시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죠. 요거 그거는 패턴 스탬프잖아요. 아예 다른 툴이죠. 지금 모양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 옆에 거예요? 네. 옆에 거. 이거는 아예 전 돌리는 거. 문제는 혜련 씨 그 화면 버튼이 너무 작은 게 문제인 것 네, 같은데. 맞아 안 보여. 근데 눈이 나쁘게. 그러니까 아예 눈이 나쁜 걸 둘째치고 화면 버튼이 너무 작아서. 그럼 이거 못 키워요? 해상도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화면 해상도를. 화면 해상. 저 같은 경우는 화면 해상도를 조절해서 낮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 몰라. 해상도 조절해도 괜찮겠어요, 그거? 예, 나안 보. 옛날에 저희 학원에 포토샵을 많이 찾으러 온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스마트폰 보급 전에요.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조금 더 갸름하게 하고 싶고 날씬해 보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어플 자체가 너무 좋은 어플들이 많아져서 그런 학생들을 그걸 이제 위에서 오는 학생들은 없기는 해요. 자, 필터에 보시면은 리큐파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효과 찾아보실래요? 이건 이제 번외판. 예, 필터의 리큐파이라는 효과예요. 찾았어요? 자,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화면이 아마 이렇게 작게 보이는 분도 있으실 건데 어드밴스드 모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프리즈 마스크 툴로 일단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요. 마스크라는 거는 가리는 거예요. 프리즈가 뭐예요? 이거 얼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워드 워프 툴이 있는데 요걸로 안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요. 턱을 밀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자연스럽게 하려면 확확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브러쉬 프레쉬어라는 값이 있죠? 이 값이 높으면 확확 돼요. 그쵸? 근데 이 값이 낮으면은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보면 모델들 팔이 되게 날씬하잖아요. 물론 날씬한 모델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깎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뭐가 훨씬 많이 나와 있다고요? 자, 일단 요게 뭐냐면 밀어 넣는 애예요. 예. 그때 브러쉬 프러쉬어가 강하니까 이게 확 밀어지는 거고 얘가 낮으면 천천히 밀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낮게 원래 우리가 작업하는 거예요. 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내가 밀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면 되돌리는 거. 이 부분은 내가 살려야 돼. 그럼 이걸로 문질러서 되살리는 거. 자, 요거는 뭐냐? 푸커 툴이라고 해서 안으로 밀어 넣은 것 같이 생겼죠? 예, 밀어 넣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가 있잖아. 블러 툴이라고 해요. 얘는 예,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푸시 레프트라고 해서 왼쪽으로 밀고 막 이런 건데 별로 쓸 일은 없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손바닥 툴 우리 알고 있는 거. 화면이 커 있을 때, 화면 이동할 때 이용하는 거. 그죠? 자, 제가 여기서는 리셋을 하려고 하는데 취소해서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고요. Alt 누르고 있으면 리셋이 떠서 저는 Alt 눌러서 리셋을 누른 거예요. 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100% 사이즈,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보기 좋은 사이즈. 자, 여기서 여기 어드밴스드 모드를 누르면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마스크 툴. 자, 마스크는 가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망가뜨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 포워드 워프 툴로 프레쉬어는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밀어 넣으면은 턱을 조금 이렇게 조금 가늘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턱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이거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턱을 많이 깎았죠. 그쵸? 자, 이번엔 이 눈 부분도 마스크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색칠을 하고 여기서 워프 툴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조금 옆으로도 길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할 만큼을 잡아서 브러쉬로 머프툴로 늘려요. 그럼 눈은 좀 더 길어졌겠죠? 눈이 많이 커졌죠? 자, 아래쪽도 늘리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마스크로 이렇게 내가 고치지 않을 부분을 색칠하고 늘려요. 그러고 지워요. 이쪽 눈은 대조군. 여기 많이 늘어난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번에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만큼을 이렇게 잡고 이번에 눈동자를 늘리려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블로툴로 할까요? 약간 눈동자를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워요. 뭐 안 지워도 상관은 없고. 자, OK에서 보면은 원래 원본하고 볼까요? 요 정도 눈이 이만큼 커졌고 턱이 많이 줄었죠? 이게 원래 이게 고친 거. 다리가 짧아서 슬픈 연예인 한 분 생각해 볼까요? 이분이 다리만 좀 길면 완벽할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누구? 허경환? 아, 그래요? 허경환 씨는 오래간만에 뵙는 분이네. 환? 환이다. 그죠? 예, 이름을 죄송해요. 요 근래에 자주 등장한 인물은 박나래 씨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등장한 인물로 보이고요. 좀 다리 짧으신 분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전진샷이 좀 없기는 합니다만 전진샷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찾긴 찾았어요. 남자 프로필 사진에서 이분이 성경황 씨인가요? 맞아요? 일단 작은 화면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네, 맞네요. 자, 이분 사진 한 개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저희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이 전지현은 이제 닫고요. 파일에 뉴 열어서 그대로 OK를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저는 컨트롤 V로 붙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저번에 이용했었던 사각 선택 툴 골라주실래요? 락탱귤러 마키 툴. 사각 선택 툴을 고르시고요. 이분의 다리 부분을 선택할 건데 주의점은요. 배경까지 같이 늘려야 돼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 컨트롤 T 하고 조금만 늘리세요. 그러고 컨트롤 D 선택 해제. 다시 보죠. 자, 먼저 만약에 다리가 늘어날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크랍이라고 해서 자르기 툴이 있어요. 요걸로 이 가장자리 끝에 부분을 조금만 더 늘려서 스케치북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와 같이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T 그리고 늘리면 되죠. 이제 마음껏 늘려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택 해제하고 여기 이제 좀 남은 거 요건 다시 크랍 툴로 줄이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파란 부분이 그러고 딴 데 이동 툴 누르면 완성. 다시요. 자, 요번에는 요 예제를 열 건데요. 이제 허경환 씨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배치 툴, 요 예제 열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 네, 버리는 거요? 위에 X를 눌러서. 어디 누르면 전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면은 허경환 씨 나와 있으면 위쪽에 X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알아야죠. 나 그거 맨날 안 누르고 딴거 눌러가지고 맨날 없어져. 자,
여기 걸즈라고 적혀있는 이 로고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요거 힐링 브러쉬로 하시면 되고 스파틀링으로 해도 되는데 영역이 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할 거는 바로 요 패치 툴이라는 걸 쓸 겁니다. 어디서 사진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오는 사진 경로는 파일에 오픈, 파일에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 항상 여기서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서 패치라는 그림을 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 누더기 모양의 패치 툴이라는 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패치 툴. 자, 요거 누르시고 범위는 여기 걸즈라고 돼 있는 이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소스가 있고 디스티네이션이 있죠. 소스 모드로 선택을 하고 끌어다가 깨끗한 질감으로 갖다가 놓으면은 이 부분의 질감이 사라집니다. F12번은 다시 되돌리는 거. 네, 여기 걸즈라고 돼 있는 부분을 다시 범위 잡아보세요. 이번에는요, 소스 옆에 있는 옵션 바의 디스티네이션이라는 걸 골라주세요. 그리고 얘를 끌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반대로 이 질감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딴 데 옮겨져요. 자, 소스는 어떻게 됐었냐면 소스 상태에서 얘를 끌어가지고 놓으면 내가 끌어다 놓는 이 부분의 위치의 질감으로 얘가 입혀졌다면, 그죠? 반대로 디스티네이션은 여기 있는 이 질감을 끌어다가 딴 데다 옮기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보시고요. 잘 연습이 되신 분은 예제 중에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패치 툴을 이용해서 이 찢어진 청바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소스로, 그럼 이렇게 메꿔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청바지를 한번 리폼을 해보세요. 이렇게 끌어서 아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오면 상표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 때문에 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싫으면 범위 잡아서 소스로 끌어다가 깨끗한 질감에 놓고, 여기 이 부분도 싫으면 끌어다 놓고. 자, 이번에 저희가 연습해 볼 거는요, 컨텐트 어웨어 모브 툴이에요. 자, 예제는 무엇을 열어올 거냐면은 말이라는 예제 있을 거예요. 말. 자, 여기서 컨텐트 어웨어 모브 툴로 이렇게 말 그림을 선택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질감이 이쪽으로 입혀져요. 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네, 말 이전 작전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 말 근처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조금 티가 나죠? 그러면 우리 히스토리 브러쉬 배웠었으니까 이걸로 가장자리 약간 티 나는 부분은 살짝만 지워주시면 티 안 나면 그대로 쓰면 되고, 티 나면 이렇게 고치면 되고. 완성.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티 안 난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말 닫고 요거 응용 예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비단잉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없앨 만큼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고널 라쏘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없앨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난관이 아예 없어요. 자, Shift F2번 제가 죄송해요. 이건 누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녹화하고 있다 보니까 누른 거고. 자,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필이 있어요. Shift F5번이 에디트의 필이거든요. 나중엔 단축키 외우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에디트의 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텐츠에 보면은 유즈를 컨텐츠 어웨어로 설정해 주세요. 요걸로 하고 오케이.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하고 오케이. 네, 그러고 선택 해제하시면 완성. 자, 여기 툴 중에 배우고 넘어갔으면 하는 아쉬운 툴이 또 레드아이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눈 모양으로 돼 있죠? 되게 쉬워요. 정목 현상을 제거하는 툴이에요. 자, 예제를 불러올게요. 레드아이 툴이라는 걸 불러와 보세요. 자, 여기서 레드아이 툴을 고르시고 이 학생의 눈 부분만 끌어주세요. 이렇게 끌어서 완성. 끝. 자, 도장 툴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복사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예, 이제 가능합니다. 자, 호박 예제를 열게요. 호박이니까 히읗이니까 제일 끝에쯤 있겠죠? 호박. 자, 이 호박을 보니까 이 호박이 이쪽은 호박밭인데 이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박을 복사에다가 여기다 놓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아까 눈 밑에 여기 도장 모양 있죠? 네, 완성본 있어요. 네, 여기 도장 있죠? 이 도장이 바로 클론 스탬프 툴, 복제 도장 툴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찍으면 오류가 뜰 거예요. 아까 얘랑 비슷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힐링 브러쉬 할 때도 Alt 누르면은 Alt 누르고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떴었잖아요. 얘도 거의 비슷하죠? 클론 스탬프도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복제할 위치에 기준점을 Alt를 누르고 있으면 관형 모양이 뜨고요. 이때 클릭을 합니다. 그러고 Alt는 떼세요. 그리고 복제하고 싶은 부분에 끌어서 이렇게 복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 부분이 복제가 돼요. 다시. 자,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을 Alt를 누르면서 찍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호박으로 해볼게요. Alt 클릭 하고 Alt를 떼요. 그 다음에 복제할 위치에서 드래그.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Alt 클릭했었던 호박이 복제가 돼서 들어가지죠? 다시 이 호박으로 다시 해볼게요. Alt를 누르면서 기준점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복제할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면 돼요. 아까 말을 어떻게 복제하냐면서요? 네. 네, 그거 요거로 합니다. 예. 자, 여기 말 있죠? 아까 이 복제 도장 툴이잖아요. Alt 클릭 하고 복제하시면 돼요. Alt를 누르고 네, 그쵸. 여기 말도 해볼까요?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하면은 네, 복제가 되죠? 이렇게 반가울 수가 되긴 됐대요. 네, 좋습니다.